안녕하세요. 볼링 아재입니다. 오늘은 웹캠을 켜고 교육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9일에 있었던 게임 영상의 일부입니다. 쇼츠 영상인데 함께 보시죠. 자, 어떤 교육 영상을 만들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투구를 마치고 내려오기 전에 옆레인의 투구자가 뒤늦게 쫓아와서 투구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고 돌아서 내려오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전투 체력하려 온 군인들이 볼링장에 와서 이 볼링을 하는 이 장면이 찍힌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나면서 레인 커티시 꼰대 교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이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가끔 볼링장에 가면 뭐 일반 동호인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흔치는 않은데 볼링 초보자들, 그냥 볼린이들, 그냥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볼링 에티켓을 전혀 모른 채 볼링을 하다가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볼링의 에티켓은 이러한 것이고 그게 룰이다. 부상 방지의 목적도 있다. 설명을 해주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꼰대질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이 영상을 보면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참교육할 게 있나? 던지고 나서 맞는 거 보고 던지는구만. 지가 지 공 보려고 길게 서 있던 건 생각 못한 후 대회야? 혼자 치러 왔어? 뭘 교육해? 지나 교육 좀 받지. 이런 좀 무례하고 또 볼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너 레인 커티시 뭔지 모르지? 그냥 이렇게 짧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다는 경우 보면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초등학생이거나 중고등학생이거나 상당히 나이가 어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저는 딱 봐도 흰머리에 나이가 좀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댓글을 달면서 저를 향해 뭐 이렇게 그냥 반말조로 그냥 댓글을 다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솔직히 감정이 편할 리는 없죠. 그러나 최대한 자저해서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이후 댓글을 보면 또 이런 댓글을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회에서 경기하냐고 옆에서 공이 구르는 와중에 던진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스페어 처리된 거 확인하고 던지는구만. 넌 남이 자리 있을 때까지 기다리나 봐. 와 매너 개 좋네. 쭉 그리 쳐라 꼭.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레인 커티시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 영상을 만들어 올릴 테니까 보고 이해 안 되면 댓글 달아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대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회에서는 레인 커티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지요. 대한볼링협회 우리 자료실에 가면요. 경기 규정 안내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최종 개정된 내용인데요. 자, 경기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레인 커티시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제16조 지연투구 원페어 레인 커티시. 원페어 레인 커티시가 뭐냐면 볼링장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좌우 레인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원페어, 다른 말로는 투 레인 커티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커티시의 원칙은 대회 규정인데 원페어 레인 커티시 규정을 이러합니다. 선수는 본인의 투구 순서가 왔을 때 즉시 투구 준비를 해야 하며 어프로치의 시작을 지연하거나 인접한 테이블의 오른쪽과 왼쪽이 비어 있을 때 투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겁니다. 본인의 투구 순서가 왔을 때 내 투구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투구 순서를 빼앗아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투구 순서가 왔는데 내 어프로치에서 시작을 지연하거나 혹은 인접한 테이블의 오른쪽 왼쪽이 비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올라가서 투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비어 있지 않고 차 있는데 투구를 하려고 올라온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 투구를 내 스스로 지연해야 되는 거죠. 기다렸다가 그 투구를 마치고 어프로치에서 내려온 후에 내가 어프로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레인 커티시의 기본이에요. 선수는 투구 순서 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된다. 같은 테이블에 선수가 투구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양보하지 않는 한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 칠게요. 양보하겠습니다. 이러면 먼저 투구했던 사람이 이어서 투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급하게 나 혼자 빨리 치겠다고 그냥 후다닥 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테이블에서 한 명 그리고 왼쪽 테이블에서 한 명이 투구하는 것이 없이 연속적으로 투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연속적으로 투구해서는 안 된다. 요 말이 뭐냐면 요걸 다른 말로 더블 볼링, 더블 점핑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에 투구에서 스트라이크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고 스페어해야 될 핀이 남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 순서를 내 마음대로 먼저 하려고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투구 순서자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기다렸다가 투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 커티시 이 규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레인 커티시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연 투구로 인정받게 되고 경고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투구는 반칙은 화이트 카드, 두 번째는 옐로우 카드, 세 번째 반칙에서는 레드 카드가 되어서 해당 프레임에 0점 처리가 됩니다. 세 번의 반칙은 0점 처리. 그러니까 시합에서 0점 처리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내역에 보면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팀전 혹은 당일 경기에 6게임 이게 모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규정 적용 제16조 3항 보겠습니다. 이 규정의 효력 발휘를 위해 경기 임원은 개인전, 2인조, 마스터즈 경기 선두에 비해 4프레임 이상 뒤처지거나 3인조전, 팀전에서 2프레임 이상 뒤처진 팀을 관찰한다. 경기 임원의 의무, 이게 규정 적용을 하기 위한 관찰자로서의 규정이에요. 개인전, 2인조, 마스터즈 경기, 이 경기는 참여하는 선수가 규모가 작죠. 개인전, 2인조, 마스터즈는. 그래서 선두에 비해 4프레임 이상 뒤처지는 경우 너무 늦게 동시에 시합을 시작했는데 어떤 선수는 먼저 투구를 한 선수에 비해서 너무 늦게 진행이 된다. 4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한 선수는 계속 스트라이크를 치고 있고 한 선수는 계속 스페어 처리만 하고 있다면 당연히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친 선수가 경기 진행이 빠르겠죠. 그러나 볼링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프레임이 끝날 때까지 서로 속도를 맞추고 레인 컨디션을 지켜가면서 어프로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경기가 빨리 진행될 수 없게끔 조절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인조전, 팀전은 2프레임 이상 뒤처진 팀이 있지 않도록 경기 임원은 관찰한다는 의미는 뭐냐? 3인조전, 팀전은 혹은 3명이나 혹은 4, 5명 이상 선수들의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규정 지켜가면서 시합하려면
한 게임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동시에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잘 지키는 기준이 바로 에티켓, 그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항 경기장 양쪽 끝 한 쌍의 레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완페어 레인 커티시 혹은 완 레인 커티시는 그 어프로치에 먼저 올라간 선수들이 투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지연되지 않도록 지키는 원칙이라고 했는데 볼링장 양 끝에 볼링장이 16레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레인과 16레인 왼쪽과 오른쪽 각각은 더 이상 레인이 없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은 투구자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의 규정으로 양 끝에 한 쌍 레인은 레인 커티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인 커티시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다만 대한볼링협회 이 경기 규정은 원칙을 원페어 레인 커티시입니다. 테이블을 중심으로 좌우 레인, 투 레인, 그래서 원페어는 투 레인 커티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동호회 그리고 일반 볼린이들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링장 와서 볼링을 즐길 때에는 원레인 커티시는 좀 알고 지켜줘야 돼요. 원페어가 아닌 원레인은 한 레인에 먼저 올라간 선수가 투구를 마치고 어프로치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기본 에티켓이고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반 동호인들,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의 시합 같은 경우는 원페어 레인 커티시보다는 보통 원레인 커티시를 우리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레인 커티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경기 규정 이야기를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앞서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왼손 볼러입니다. 그리고 이어 투구한 군인도 왼손 볼러예요.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투구를 마치고 이만큼 내려온 것도 아니고 끝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투구를 해서 커버가 된 이 파울라인 근처에 있는데 그냥 후다닥 달려와서 투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각각 왼손 볼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랫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레인과 좀 가깝게 이렇게 접촉이 돼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서 반대쪽으로 돌았습니다만은 제가 투구를 하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 나오는데 이쪽 선수가 왼손 볼러고 이렇게 윗자리로 투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른쪽으로 돌고 왼손 볼러는 왼쪽에서 투구하면 부딪힐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투구하고 어프로치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어요. 다리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후에 투구하는 사람이 잘못 볼링공을 던져서 이 사람을 맞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 레인 커티시는 오랫동안 볼링이라는 대회가 진행이 되고 룰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생긴 게 레인 커티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레인 커티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댓글 단 물가에 은빛 반짝인 뭐 나이는 혹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 영국에서 자동차가 생겼을 때에는 운전석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오른쪽에 있죠.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운전대가 왼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방향도 차선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초창기에는 길에 차선이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 빨리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가다 보니까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고 인명사고도 많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운전석을 오른쪽에 둘 거냐 왼쪽에 둘 거냐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운전석의 방향에 따라서 좌측 통행을 할 것인지 우측 통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에 따라서 멈춰서고 가고 하는 그런 자동차 운행,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도로교통법이 생긴 게 다 그런 배경 아닙니까? 부상 방지 목적, 원활하고 빠르게 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럼 볼링에서 레인 커티시가 왜 생겼느냐? 안전하고 즐겁게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면서 다치지 않고 즐겁게 볼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레인 커티시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이 그냥 나 혼자만 재밌게 치면 된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 다치게 하고 나도 다칠 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볼링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여과 없이 무리하게 댓글 다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 명상을 만들게 된 배경은 이러하고요. 레인 커티시 혹은 더블 볼링, 더블 점핑,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볼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링 아재였습니다.